안녕하십니까.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의 팬더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잘 모르셔서 투자에 고민이신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호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가급적이면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실을 선택할 때 코너 호실이냐 중간 호실이냐, 호실의 향, 호실의 층, 호실의 크기, 승강기와의 거리, 소음 또는 기타 조건으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항목별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호실이냐 중간 호실이냐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너 호실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먼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발코니가 2면 또는 3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면적 대비 좀 더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이 많으니 당연히 채광도 좋을 것이고요. 하지만 단점은 선호도가 높으니 그만큼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너호실을 한 호실만 하는 게 아니고 2호실 또는 3개 호실 묶음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코너호실을 하고 싶으셔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코너호실은 그림의 떡이겠죠. 자신의 사업 규모나 자금의 상황에 맞게 호실을 고르셔야 됩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주로 남향을 선호합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향을 선호할까요? 사실 지식산업센터는 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광이 너무 좋아도 모니터가 눈부시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서향은 지향하는 편입니다. 오후 되면 해가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모니터의 눈부심이 심하고 냉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향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남향, 북향, 동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북향처럼 채광은 있으나 해가 들어오지 않는 호실을 선호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향이든 서향이든 동향이든 블라인드를 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향의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예민하신 분들, 예를 들면 사업상 햇볕이 들어오면 안 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서향, 남향, 동향보다는 북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층을 선호하느냐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조용 공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저층을 원하실 겁니다. 차로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이죠. 따라서 층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호도는 떨어집니다. 아무리 램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층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분양가는 좀 저렴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섹션형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섹션형 같은 경우는 고층일수록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유는 전망이 더 좋기 때문이죠. 고층으로 갈수록 뷰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또 한두 층만 올라가면 옥상이 있고 그 옥상에는 요즘 대부분이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옥상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고층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선호도가 높은 층일수록 분양가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투자하신 분들이 임대소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호실의 크기가 이미 대부분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직원의 수와 확장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임대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호실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호실을 선택하실 때 그 희소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호실을 선택하실 때는 현장에서 공급되는 호실의 크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0평형 100개와 10평형 20개가 공급된다고 하면 당연히 10평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호실의 크기별 원하는 임차인의 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급이 적은 호실이 당연히 임차가 빨리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을 보시고 공급되는 양의 수가 적은 타입의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게 더 임차가 더 빨리 맞춰질 것입니다.
승강기와의 거리는 당연히 짧은 것이 좋겠죠. 외부 손님이 오시더라도 어딘지 잘 몰라서 두리번거리는 것보다는 내리자마자 사무실이 보인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시로 제품이 출하를 해야 되는 사무실은 화물용 승강기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호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간혹 승강기가 가까우면 또는 승강기가 붙어 있다고 하면 시끄럽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무실 근처 승강기를 보시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또 화물용 승강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이 타는 일반적인 승강기보다는 이동 속도가 느려서 소음이 더 적게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는 일반 승강기보다는 화물용 승강기의 이동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승강기에 의한 소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승강기와 맞대고 있는 호실은 피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승강기의 소음보다는 설비 배관이나 팬룸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교통 입지를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의 소통이 많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소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강남에 있는 좋은 건물처럼 외벽에 방음이 잘 되는 외장재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로이 3중 유리처럼 방음이 잘 되는 자재를 사용하면 되게 좋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행사의 수익률이 떨어져 채택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소음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음에 민감한 대표님이나 소음에 민감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면도로에 있는 호실을 선택하시거나 도로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감도 많은 보고서는 소음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꼭 방문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날지 예측을 해보시고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조용 공장은 대부분 6m의 층고를 보입니다. 6m면 호이스트 설치까지 가능한 층고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층고를 보시고 호이스트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섹션형의 경우는 대부분 4m에서 5m 사이의 층고를 보입니다. 물론 일반 사무실에 비하면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호실 분할은 넓은 호실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는 경우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로로 긴 사무실의 경우 가로로 분할하기가 무척 애매합니다. 분할할 경우 창가 쪽 사무실은 출입구가 막히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세로로 분할할 경우는 너무 좁아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상적인 호실은 이런 정사각형이나 가로로 긴 호실은 분할해서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호실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확실한 거는 누구나 원하는 호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쟁도 심해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를 놓고 임대소득을 발생시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살 때 가장 좋은 부품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정도 하이 버전의 부품을 선택해서 컴퓨터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능의 차이는 많지 않으나 오히려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호실은 높은 분양가 때문에 누구나 원하기는 하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임대를 놓으셨을 경우 임대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호실 같은 경우는 임차는 빨리 맞춰지겠죠. 상이나 층, 승강기의 위치, 소음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장 방문, 꼭 현장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감도에 보면 가장 높은 건물이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대단히 높은 건물이 그냥 눈앞에 딱 하니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숲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산이 바로 앞에 있는 숲뷰처럼 보이기에 그려놓은 조감도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주 멀리 산이 있어서 숲뷰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장을 하고 인장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호실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실을 고를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